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8%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물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장으로 전환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많이 오르고 있죠. 3.1% 오르고 있는데 오늘 현대제철 역시 많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회장이 포스코 주식에 대한 관심을 급 표명을 했었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어디까지 오를까요? 지금 현재 41,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6%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4% 내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3.2%, 지금 LG디스플레이도 2.2% 내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7%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4.7%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대거 줄인 모습입니다. KT 오늘 8%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6.8%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SK에너지는 3.8%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4%, 신세계가 2.9% 오르고 있습니다. KTNG도 오늘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죠. SK브로드밴드가 오늘 5.4%나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어제 폭락장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1% 내리고 있고요. 태웅과 동서가 0.6에서 0.9%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디프 신소재, 성광밴드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태광 그리고 네오스게임즈가 4%대 비교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CG오쇼핑, 포스데이터 0.4에서 0.5% 오르고 있고요. SK컴스는 1.6% 내리고 있습니다. KDC가 또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 SNC가 8.7% 급등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3.2%, 포스트랙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잠시 장 상황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오늘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날씨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171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지속됐는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1720선 위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장중 개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중 3천억 원 가까이 출회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1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53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0.9% 하락한 54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열심히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조금 전에 최은정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고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물이 쌓여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발목을 잡았는데요.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2,31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주식을 사 담았습니다. 개인들이 68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요. 오늘 2,10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하기도 했는데 그 매수폭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좀 비교적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코스닥 쪽이 지금 1% 가깝게 내리고 있거든요. 네. 수급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332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샀는데요. 개인들이 208억 원, 외국인이 1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프로그램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갔고 후반부 갈수록 매물을 더 내놓았습니다.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워낙 차익 거래 매물이 크다 보니까 2,300억 원 정도 순매도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통신주였습니다. 통신주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오늘 통신주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 유통 업종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은행 업종이 2% 조정을 받았고요. 보험 업종과 운수 창고 업종, 운수 장비 업종도 1%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꿈틀대던 원자력 관련주가 해가 바뀌어서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주로 중국발 훈풍이 분데다가 정부가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도 3.8% 급등하면서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존 원자력주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엔텍은 원자력 발전 폐기물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조강, ILI, 모건코리아가 일제히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인 통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열풍으로 무선 인터넷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가 양호한 실적과 공격적인 경영 목표에 힘입어서 오늘 6.8%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증권사들은 줄기세포에 대해 2010년 바이오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젠백스, 이노셀, 중앙바이오텍 역시 3%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생명전기 등 철도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두드러졌습니다. 2014년 신설될 수서 평택간 고속철도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명전기가 3% 상승했고요. 대아TI도 10% 급등하면서 오늘 2,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관련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은 계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3D 업종 그리고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급등 후에 급락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에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야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조금 접근에는 신중을 더 기해가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선통신기술업체 이너스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주가가 10,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이너스텍의 주가 강세는 서울시의 가로등 조명 교체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너스텍은 가로등, 보안 등의 점등을 관리하는 제어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울시 및 주요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가공 전문업체 티플렉스가 주당 50원의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JH-코오스는 차세대 고주파 치료기를 개발해 세계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이 치료기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효과적으로 피부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예전 방식과 달리 화상 등의 부작용 위험이 없고 보통 치료기는 불가능한 피부 심층부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전장에서는 0.5% 정도 강세로 마쳤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고 오늘 0.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1,737포인트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중국 증시는 정부가 은행 대출을 긴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으로 돌아섰고 현재는 2.2%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 류민캉 위원장은 홍콩에서 열린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난해 중국 은행들의 부실 여신 비율이 1.58%로 줄었다고 밝혔고요. 은행권 대출을 지속해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홍콩 증시는 대출 감소 우려 속에 본토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모두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대만 지수 역시 현재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도 오늘은 1.2%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50전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1,128원으로 첫 거래를 찍었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1%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8거래일 만에 1,130원 위로 올라섰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50전 오른 1,128원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장중한 때 1,127원 20전까지 밀렸는데요. 이후 달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30원 선을 돌파하며 계속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우려로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급락세를 보였던 환율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8거래일 만에 1,130원대를 넘어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 경제 악화 우려로 유로 달러 환율이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환입지 대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0원 7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1,138원 20전에 마감이 됐고요. 패장 상황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올랐습니다. 1,714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0.9% 내리면서 5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은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장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보인 끝에 결국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시장 안에 열린 어제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 기대에 힘입어 기술주와 헬스케어 관련주의 강세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발 훈풍의 동반 상승세로 출발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장중 내내 출회되며 지수는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상승폭은 제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16포인트 오른 1714.38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조금 줄어 83만 원을 넘어 마감됐고 포스코는 워렌 버핏의 추가 매수 발언과 공격적인 M&A 추진 선언 등 호재성
재료들이 어우러지며 자월째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 등 철강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와 원자력 발전소 추가 수주 기대감에 한국전력은 3%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KT가 양호한 실적과 공격적인 경영 목표로 6% 넘게 올랐고 SK텔레콤이 3% 상승하는 등 통신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반전되며 550선 밑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개인의 매수가 맞서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02포인트 하락한 544.12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을 가만히 보면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1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증권사들도 우리 증시의 상승폭을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1900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우리 이런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부 기사에서는 외국계 증권사들 가운데 60%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와 함께 기존 외국인만이 매수세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기금의 매수세 유입과 함께 보강된 모멘텀으로 지수는 9월에 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월 동안 연기금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은 주도 업종인 IT와 철강 업종 이외에도 최근 기관 투자자의 선호 종목과 일치하는 원전수의 관련 주와 저평가된 통신주 그리고 가치주인 KTNG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 JP모건의 실적 발표와 이번 주 주요 미국 금융주에 대한 실적 부담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부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금융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에는 많이 올랐죠?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시티그룹의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법안 관련 제약주가 일제히 랠리를 전개하며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도 IBM의 실적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에너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1월 주택건설업체 체감 경기지수는 전월 16에서 15로 하락하며 예상치인 17을 하회했습니다. 한편 IBM의 실적은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3.47달러를 소폭 상회한 3.59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27달러에 비해 9%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한 27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27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2010년 전체 주당 순이익을 최소한 주당 1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BOA와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이베이, 스타벅스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실적 결과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그동안 좀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런 통신과 같은 이런 업종들이 오늘 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 증시에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발표가 예정된 일부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춘절 효과 등의 기대 요인에 따른 향후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과 외국인 매매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지수의 추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섹터인 기계와 조선, 유틸리티, 통신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저평가된 종목 찾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은행과 금융, 내수 등 낙폭과대주에 대한 순환매 가능성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설을 전후에 중소기업 등에 18조 3천억 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 대출 13조 5천억 원과 보증 5조 원 등 총 18조 3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또 한파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짧은 연휴를 감안해 대중교통을 평소보다 더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등 24개 품목의 물가를 특별 관리하고 품목에 따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하는 등 공급을 최대 3.6배 수준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난방 감면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연탄 쿠폰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공급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지점이 올해 100곳가량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에만 미소금융중앙재단 25개 지점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연말까지 70곳을 설립하고 별도로 은행과 기업도 자체 운영하는 지점 20곳에서 30여 곳을 새로 열 계획입니다. 올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사업에 2,178억 원, 소액보험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소금융이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현황을 알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점 대표자나 자원봉사자 등의 불법 대출이나 자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됩니다. 지난해 부도업체가 2,000곳을 밑돌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지난해 부도업체의 수는 1,998개로 전년에 비해 26.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1월 262곳을 기록했던 월별 부도업체의 수는 지난 8월 110곳까지 줄었다가 12월에는 다시 152곳까지 줄었습니다. 한은은 이번 금융위기에 유동성을 미리 공급해 자금 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도업체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설립된 업체는 56,830곳으로 같은 기간 11.7%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가 처음으로 평균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지역 4개 구의 아파트 33만 4,394가구의 전세가 평균이 지난 19일 현재 3억 1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8.34% 오른 것입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전세가는 평균 10.55% 올라 2억 1,645만 원을 기록했고 수도권 지역도 1억 5,317만 원으로 7.63%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것은 2008년 송파구를 중심으로 3만여 가구가 입주한 이후 물량이 줄었고 대치동 등 우수학군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 후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환율은 또 오르면서 우리 증시의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도 점차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눈길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